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네그텍사의 재생의료 촉진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포트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자회견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상통화 SKB를 발행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결제뿐 아니라 그 유명한 판클라스, 라이징, 갈리오시마와 같은 격투기 업계에 가상통화를 사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제안한 네그테크가, 그리고 가상통화 유통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네그테크가 새로운 서포트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네그테크가 주목한 것은 일본 정부의 신속 우선 심사 제도에서 주목하는 CD34 양성세포를 사용한 최첨단 재생의료입니다. 가상통화 회사가 왜 재생의료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을까요? 무엇에 찬동하고 그리고 어떤 도전을 제안하는 걸까요? 가상통화와 그리고 재생의료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미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가네코 에리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그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히로노 다카카즈 대표이사님의 프로젝트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주식회사 네그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히로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쿠라 블룸과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으신 언론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네그테크는 가상통화 사쿠라 블룸 SKB 운영사입니다. 2017년 9월에 발행을 시작했고 그 후 순조롭게 성장해 왔습니다. 코인 마켓 캡에서는 8월 30일 시점에서 세계 랭크 1878개 코인 중 298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4억 7천만 엔입니다. 가상통화 규격으로서는 이더리움 토큰 ERC20에 준거합니다. 본 규격에 의해서 전 세계 누구나 SKB를 송부한 코인 어드레스라든지 또 송부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받은 수신 코인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높은 시스템이며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합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가상통화 업계이긴 합니다만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ICO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SKB는 ICO로 자금 조달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코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서비스 코인인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활동으로서는요. 격투기 대회라든지 모금이라든지 혹은 아이돌 가수 공연장 등에서 서비스 코인으로서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서비스 코인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는 생활 속에서 사용됨으로써 가치를 발휘하는 코인. 이것이 서비스 코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자기가 지원하는 선수라든지 아티스트들에게 SKB로 투표를 하거나 혹은 이벤트 참가를 위한 포인트로 이용을 합니다. 또 모금은 직접 화폐 대신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작품에 투자한 SKB가 기부로서 환원되는 방식과 같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SKB는 그 사용되는 장으로서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일상생활의 장에 서비스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장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은 옷가게라든지 레스토랑 혹은 콘서트라든지 혹은 공연장이라든지 팬클럽 활동, 보험 가입, 또 SNS상에서의 여러 교류, 소통, 그리고 해외 온라인숍에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현장에서 SKB를 활용한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저희들은 SKB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각 서비스 사업자들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스템을 사회에 환원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코인의 활약의 장으로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의료 서비스 현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건의료 2035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보건의료의 과제를 여러 가지 꼽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 요양보호와 같은 관련 서비스는 물론 기존의 보건의료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대응 등이 현재의 과제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세 가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린 헬스케어, 라이프 디자인, 글로벌 헬스 리더. 이 세 개의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 정부의 보건의료 2035 프로젝트를 잘 읽어보면은 지금처럼 보험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진찰을 받는 의료 현장이 앞으로 크게 개혁된다, 혁신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의료 시스템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 점에 서비스 코인의 활용의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다. 이것은 2035년까지의 일본 정부의 주요 지침입니다. 주식회사 네그텍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또 가상통화 발행체인 우리이기에 가능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창하는 다양한 개혁에 우리도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지침에서 가상통화 업체로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파라다임 시프트를 함께 추진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4내외에 걸쳐서 다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서포트 분야는 3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 선진국 일본, 정보 기반 정비와 활용, 치유 중심으로부터 케어 중심으로. 자, 먼저 그러면은 치료 중심으로부터 케어 중심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케어 중심. 이것은 일정한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건강 상태를 가시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웨어러블 단말기와 같은 측정 툴이 많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건강 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또 건강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질병 관리를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화 의료가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중심이 감염증으로부터 비감염증으로 올라가고 생활습관병이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그텍은 오리지널 웨어러블 단말기인 SKB 워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단말기들은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되어 있죠. 이에 반해서 SKB 워치는 건강관리 기능과 연동시킨 가상통화 획득 기능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단말기의 만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걸음수만큼 가상통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현재 이 오리지널 단말기의 개발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앱의 마지막 조율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안에 여러분 앞에 다시 발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컨셉에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SKB 워치의 보급에 협력을 해주시는 주식회사 월드플러스의 칸또 동괄 부장님, 아카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월드플러스 짐의 아카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짐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짐입니다. 국내 70개 점포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관리는 상당히 이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서비스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릴리스를 할 때는 저희 회사에서도 단말기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 기반의 정비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건강, 의료, 그리고 요양 분야에 있어서의 ICT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전자처방전의 원활한 운용, 그리고 지역 의료 연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메리트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전자카르테 등의 의료정보, 그리고 전자처방전에 관해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정보 관리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IT 대국이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자의료 차트와 그리고 전자처방전을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치의, 그러니까 단골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 의료 차트의 서머리를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통원력, 그리고 약의 복용력, 알러지 정보, 이와 같은 것도 모두 의사, 환자, 그리고 간호사 간에서 서버상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분증명서법, 그리고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15살 이상의 국민, 그리고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주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IC칩이 내장이 되어 있는 국민 ID 카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토니아의 국가 배경도 있어서 이와 같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에스토니아에서도 의료 분야에서의 정보화에 주력해 ICT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연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고 또 지역 내에 있어서의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네그텍은 국제적인 활동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진료 부문에 있어서의 진단 내용, 약품 처방 정보, 처방약 개인 수첩 기록, 그리고 알러지 정보와 의사로부터의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항목이 기재된 내용을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하고 또 치료에 활용해가는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블록체인, 건강 월렛이라고 하는 것이 곧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 건강 지갑, 그러니까 건강 월렛, 그리고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건강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SKB 유저에 대해서 이 건강 월렛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받는 의사에게 이와 같은 건강 월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선진국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신약 그리고 새로운 치료의 도입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첨단 의료에 있어서는 건강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0년 정도의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첨단 의료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신속 우선 심사 제도를 만들어 몇 가지 유망하다고 간주되는 이 첨단 의료를 평소 다른 것보다도 단기간의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CD34 양성세포를 사용한 재생 의료가 있습니다. CD34 양성세포는 골수와 혈액 중에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 이 세포를 이용을 함으로써 중증 하지혈 CLI 그리고 난치성 골절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하고 아페레시스 혈액 분리 반출을 한 후 백혈구를 증식시킵니다. 그 후 이 혈액을 밀리테니 바이오텍사의 클리니맥스에 걸어서 CD34 양성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내에 이를 되돌려 넣음으로써 재생 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첨단 의료는 당뇨병과 가령 현상에 따른 하지 혈관의 동맥 경화를 원인으로 하는 중증 하지 허혈 그리고 난치성 골절에 대해서 효과적인 재생 치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및 환자 조사의 개황해 보면 일본 국내에서 당뇨병이 크게 의심이 되는 환자 약 1,000만 명, 당뇨병 환자 수 316만 6천 명, 당뇨병 발궤양의 연간 발증률이 0.3%, 절단율은 0.05%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LI 증상이 발증한 후에 1년 내에 사망률은 25%, 그리고 생존자의 25%도 1년 이내에 하지를 절단하게 되어서 그리고 5년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난치성 골절에 관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SKB를 활용한 기부형 크라우딩 펀딩에서는 이 밀리테니 바이오사의 클리니막스를 구입하기 위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병원에 클리닉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SKB 액션의 1호로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네그텍은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 주식회사 드림키커를 설립을 했습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체제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재생 의료에 대한 기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인 어드레스 쪽으로 기부된 SKB가 일본엔으로 환산이 되어서 기계 구입 대금에 도달한 단계에 해당하는 병원에 기부로 모은 SKB를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는 기기 도입 자금의 일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일련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첨단 의료가 세계에 앞서서 일본에서 시작이 됨으로써 다른 외국에 있어서의 수신,
진료 희망자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화가 될 것이며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헬스 리더를 목표로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화의 하나의 문제점인 치료비의 지불을 SKB 가상통화로 지불을 함으로써 법정 통화에 있어서의 환율이라든가 환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송금에 드는 수수료를 억제해서 수용 체제를 서포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의료를 누릴 수 있고 안심하고 만족하며 또 납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일본 그리고 세계 번영에 공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함으로써 구축할 수 있는 미래 의료, 그것이 네그텍이 그리는 최첨단 의료의 이상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SKB 서포트 프로그램을 통한 도입 제1호 기증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네그테크가 연계하고 있는 제트 독터 대표이사 사장 크사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증정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을 이용하셔서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크사노 사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크사노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상통화와 의료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히로노 사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예를 들면 결제 수단은 물론이고요. 의료 정보에서는 굉장히 보안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안성 유지에 많은 병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어 이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자금 조달, 예를 들면은 뭐 병원을 짓고 싶다, 뭐 클리닉을 짓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도 이 가상통화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사하는 의료업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제가 심한 산업입니다. 이른바 규제산업이 하나입니다. 이 규제산업 분야의 새로운 도전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사장님의 생각에 제가 찬동을 해서 앞으로 의료와 가상통화의 곱셈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조금 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히로노 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금 보건의료 2035를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와 그리고 일본의 의료가 많은 과제가 있다라고들 지적되고 있죠. 의료 현장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인력 부족입니다. 인력이라고 할 때 뭐 의사도 포함되고 의료 종사자들이죠. 그러니까 간호사들, 뭐 의료 사무자들이 필요한데 원래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이제 자기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치료해서 집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의라든가 거기서 매력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요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방 도시의 경우는 병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바로 의사예요.
저는 이제 그 아들로서 의료와 관계된 일은 하지만은 의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도시에서는 의료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도심과 지방 도시에서 도시와 지방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번 가상 통화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병원 측에도 없고 클리닉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이런 인식,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상 통화를 토대해서 앞으로 의료 현장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도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상을 하거나 혹은 병에 걸릴 때 병원을 찾는데요. 미래의 혹은 보험제도를 관련된 이 제언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개인 또는 사회 전체가 의료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생활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료와 대면하면 될까요? 네, 생활자의 입장, 그러니까 뭐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는데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찾는 장소가 아니고 생활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수동적인 장이 의료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시 병원 측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방 의료라는 얘기가 있죠. 병에 걸리기 전부터 뭔가 예방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 예방 의료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은 또 어떤가? 병원 측도 뭔가 능동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찾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혹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환자와 병원이 양자가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해 나가는 자세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를 제공하는 측 그리고 의료를 받는 측 양쪽이 앞으로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면 일본의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귀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누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스테이지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여기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스포츠 현장에서 재생 의료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톡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격투기 판크라스로부터 사카이 마사카즈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MLB 샌디에고 파도레스 환태평양 오퍼레이션부의 AC 코오로기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히로노 사장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 그럼 지금부터 톡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카이님, 코오로기님 그리고 히로노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재생 의료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자, 스포츠 관객들이 기대하는 엑사이틱한 그런 무대인데 그 이면에는 역시 부상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크를 그러니까 부상을 줄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레전드와 같은 명승부가 나타나겠죠. 이런 여건을
기반을 만드는 것이 선수 그리고 선수의 가족들이 다 이런 환경을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원할 거예요. 오늘 오신 두 분은 그런 스포츠 업계의 제1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먼저 사카이 씨에게 여쭙겠습니다. 사카이님은 종합 격투기 판크라스의 대표이신데요. 이 종합 격투기 업계가 이제 곧 300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판크라스가 종합 격투기로서 유명한데요. 아주 특징적인 십각형의 링에서 기술과 기술 그리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정말 문자 그대로 격투기인데 이 부상과 부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 운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 부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회분들 말씀하셨습니다. 판크라스는 이제 곧 300회 대회 300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격투기라고 하는 건요. 해외에서는 격투기 자체가 스포츠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늦어요. 대응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케어라는 면에서도 해외에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일인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실은 판크라스는 6년 전부터 스포츠 격투기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격투가 이다 보니까 늘 부상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매 시합 때마다 뭐 서너 명은 골절하는 등등의 부상을 입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저도 무대 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신속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재생의료 분야에서 스포츠로서 우리가 스포츠 격투기를 MMA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 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그와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니그텍사가 첫 번째 기계를 오지마 여갑 클리닉에 도입을 해서 CD34 양성세포를 사용한 최첨단 재생 의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11월부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재생의료가 격투기 업계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크라스로서는 로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큰 부상을 입거나 골절상을 당하거나 안면 골절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뇌 좌상 같은 이와 같은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도 많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의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팬이 있고요. 그와 같은 분까지도 모두 다 포함한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재생의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밝은 미래라고 할까요? 반대로 일본의 종합 격투기 분야에서도 이를 계기로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계기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아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얼굴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분들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좋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체 운영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부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부상의 정도가
저도 이벤트를 하면서 매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스포츠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로직으로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역시 선수들도 안심하고 시합에 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정비가 되면 선수 입장에서도 아주 좋다는 것이죠.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을 해서 SKB의 힘에서 SKB의 액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계를 도입하는 일본의 병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전체 중에 격투기 이 업계가 선수들이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이 안심하고 시합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의료 현장의 구축을 통해서 격투기 업계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코로기님에게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코로기님은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환태평양 오퍼레이션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이 스포츠 사정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메이저리그계에서 일한 지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 선수들의 이 부상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서 복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상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부상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다음에 회복을 하고 재활을 거쳐서 복귀를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과정, 사용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1993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닥터 잡, 프랭크 잡 의사로부터 이 토미존 수술, 그러니까 팔꿈치 인대 수술에 제가 통역으로 들어갔었어요. 주니치 드래곤즈의 피처가 투수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40 후반인데요. 이 투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RP 보존요법. 이거는 주사인데 메이저리그 투수인 사이도 타카시 선수가 1호 선수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통역으로서 이와 같은 치료 과정에 들어갔었는데 38살에 이와 같은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45살까지 라쿠텐 구단에서 계속 공을 던졌습니다. 메디컬 치료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재생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최첨단 치료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역시 재생의료에 대해서도 주목이 모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왔거든요. 어제 시점에서 저는 저희 헤드 트레이너 그러니까 메디컬 탑 민 분과 여러 가지로 재생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도요 상당히 많이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재생의료 CD 34 양성세포를 활용한 재생치료가 앞으로 많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일본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NFL 그리고 축구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구, 축구 전 세계에 많은 스포츠 선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의 선수들이 일본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그테그발, 일본발, 이 재생의료 이것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부형 클라우드 펀드를 미국에서도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된 것도 에이지 코로기 씨 덕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토크 세션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스포츠 업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을
활동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일반인에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발신해 나가는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기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역시 부상 선수는 많은 주목을 받게 돼요.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는가. 예, 전국의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다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세 분, 사카이님 그리고 코로기님 그리고 히로노 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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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어서 포토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세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디오로 여러분들 촬영을 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포토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분을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사노 씨, 코로기 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크사노 씨는 남아 주십시오. 실례했습니다. 네, 히로노 사장님하고 그리고 크사노 사장님 두 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세션 마치겠습니다. 크사노 사장님, 그리고 히로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답변자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히로노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서포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여성분 말씀하십시오. 니케이 디지털 헬스의 이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발표에서 재생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재생의료 관련 기기 한 대치의 SKB를 기부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라우드 펀드에서도 기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근데 크라우드 펀드라기보다는요, 기부형 크라우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붙는 형태가 아니죠. 이자가 붙는 형태가 아니에요. 직접 SKB로 병원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RC 2025 ERC로 보면은요, 몇 월 며칠 날에 어느 정도의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의 투명성을 이렇게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실 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SKB 워치라든지 뭐 건강 월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생의료하고는 따로 기사에서 건강 분야의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준다. 우리가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투약 이력이라든가 개인 어떤 의학 수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개인 정보를 본인이 관리를 해 왔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많이 널리 보급을 시킬 수 있다면은 이것은 의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제안서의 중고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2035. 네, 그다음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서포트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거수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로노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생의료 촉진을 실현하는 새로운 서포트 프로그램에 관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